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4쪽, 문제집 14쪽 국어의 특질 17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국어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국어의 문장 배열은 서술어가 끝에 온다. 그렇죠.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즉 서술어가 맨 끝에 옵니다. 2번 어두의 자음군이 올 수 있다. 자, 어두 자음군이란 이런 걸 말해요. 즉 이렇게 겹자음이 첫 소리에 쓰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이 어두 자음군, 이 겹자음이 첫 소리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은 15세기 국어에서고 현대 국어에서는 모두 된 소리로 변화됐기 때문에 즉 어두자음군이 즉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현대 국어의 특징이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 3번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이 많은 첨가어고 그리고 한 낱말에서 음절의 모음의 종류가 다른 음절의 모음의 종류를 제한하죠. 이를 뭐라고 해요? 모음조화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말에는 모음조화 현상이 있죠. 18번 봅니다. 국어의 특질 중 옳지 않은 거 1번 교착어로서. 자, 교착어 우리말의 형태상 교착어 첨가어다.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조사, 어미, 접사 등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맞고 2번 상하관계가 중시됐기 때문에 높임법 또는 높임말이 발달했다. 맞고 3번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맞고 4번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 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틀렸죠.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소리가 제한이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은 7개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9번부터 20번. 이 글은 국어의 특질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우리말에는 감가어가 많이 발달했다. 밑줄치고. 자, 이처럼 우리말이 감가어가 많이 발달했다는 것은 국어의 특질 중 의문상의 특질, 어휘상의 특질, 구문상의 특질 중 어디에 해당돼요? 어휘상의 특질이죠. 정답은 2번. 20번.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자, 이와 같은 감각어는 즉 정서적 유사성에 의해 비유 표현으로까지 전환되어 비유 표현으로까지 전용되어 자 전용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뀌어 사용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일상적으로 감각어가 비유적 표현으로까지 바뀌어 사용되어서 언어 사용활에서 애용된다.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 중 비유적으로 사용된 게 아닌 걸 찾는 거죠. 1번 그는 속이 시커멓다. 우리가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시커멓다라는 것은 심보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 음흉하다 이런 뜻인데 시커멓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비유한 거죠. 맞고 2번 철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자, 음식이 맵다라는 건 비유적으로 쓴 게 아니라 본래 우리의 미각을 표현한 거죠.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그러나 3번 키가 큰 사람은 대체로 싱겁다. 이때 싱겁다는 미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의미죠. 4번 사람은 모름지기 입이 무거워야 돼. 그럴 때 입을 무슨 무게를 재본 것도 아니고 입이 무겁다라는 얘기는 즉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요. 21번 다음에서 말하는 국어의 어휘상 특질에 대한 예로 바르지 않은 거. 자, 다랑의 한자어가 유입됐고 감가어가 발달했고 상징어가 발달했다 했어요. 상징어가 뭐라고 그랬죠? 의성, 의태어를 문법에서는 상징어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뭐야?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을 말하죠. 1번 상대방과 나를 말하는데 한자어로 피차, 즉 한자어가 유입됐기 때문에 피차 간에 이렇게 한자어를 사용하고요. 2번 감가어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옐로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할 걸 우리말로는 노랗다, 노릇게 하다, 노릇그레 하다, 노르무레 하다, 노르스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번 즉 기럭이니, 개굴이니, 꾀꼬리니 이런 말들은 의성어, 기럭, 또 개굴, 꾀꼴, 귀돌 하는 이런 의성어에서 즉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니까 우리말은 상징어가 발달했다. 맞죠? 그런데 4번 푸르다를 영어로는 블루라고 하거나 또는 그린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말의 특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정답은 몇 번? 4번. 22번 국어의 밑줄쳐 어휘상의 특질. 그랬어. 우리 국어의 어휘상의 특질은 4개. 첫째 한자어가 발달했다. 높임법이 발달했다. 감가어가 발달했다. 상징어가 발달했다. 그러나 조사, 어미가 발달했다는 것은 국어의 문법상의 특질 또는 구문상의 특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게 다 우리말의 특질이야. 그런데
그 특질 중에서 이게 소리에 관련된 의문상의 특질인지, 아니면 단어와 관련된 어휘상의 특질인지, 아니면 문법적 특징과 관련된 구문상의 특질인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23번부터 24번은요. 즉 새말을 만드는 방법을 써놨는데요. 먼저 가에서는 새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즉 그 구성 재료에 따라 가단락 첫 번째 줄 봐요. 새말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뿌리로 된 거 밑줄 치고,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뿌리로 된 거, 주로 의성 의태어를 이용해서 새말을 만드는 경우고요. 두 번째, 이미 있던 말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것, 이는 곧 파생어나 합성어처럼 이미 있던 말에서 즉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가 외국어로부터의 차용어가 있다. 그래서 가단락에서는 즉 새 말을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중에서 먼저 의성 의태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리고 이미 있던 말을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걸 설명을 했죠. 그런데 나단락에 보면 새 말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쓰이는 것, 그리고 언어 정책상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나단락에서는 새 말을 이번에는 어떤 기준에서 한 거예요? 그 새 말을 만든 곧 발생 동기, 즉 어떤 이유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일부러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와 같은 발생 동기로 구별을 한 거죠.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3번. 자, 24번 기억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말은, 자, 손톱깎이는 결국 손톱을 깎다라는 합성어에 전미사 이가 와서, 최종적으로 전미사 이가 와서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는 파생어죠. 따라서 즉 파생어를 찾으라라는 얘기입니다. 1번 불고기는 불과 고기 합성어고요. 자, 2번 끈끈이는 파생어는 파생어인데 끈끈하다는 부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명사를 만들었고, 반면에 3번의 맞선꼴은 맞선 그리고 꼴 합성어죠. 따라서 파생어는 2번은 파생어인데, 만약에 선택지 다른 거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파생, 그러니까 복잡한 형성이죠. 먼저 합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전미사가 오는 이런 형태가 있다면 그걸 답으로 해야겠지만, 만약에 다른 파생어가 보이지 않는다면 2번이 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4번에 보니까 구두 닦기도 구두를 닦다라는 합성어에 전미사 이가 와서 구두 닦기라는 파생어를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되죠. 자, 국어 순화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순화한다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한자말을 되도록 쉬운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또는 비속어 또는 비표준어를 표준어에 맞게,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국어 순화라고 합니다. 1번 뿜빠이는 25번의 1번을 보면 뿜빠이는 일본어식 표현이고, 따라서 우리말 도시락으로, 유도리 역시 일본어식 표현이므로 융통성으로, 도란스도 역시 일본어에서 온 그런 표현이므로 변압기로. 그러나 고수부지라는 말은 즉 일본어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를 둔치로 바꿨죠. 따라서 즉 국어 어휘를 순화했는데 옳은 것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식 한자어를 쓴 고수부지 대신에 둔치라고 고유어로 즉 바꿨을 때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분빠이라는 일본어에 해당되는 건 도시락이 아니라 나누다. 유도리 하면은 융통성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 또 도란스 하면은 변압기가 아니라 두꺼비지.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2, 3번은 즉 고유어로 바꿔놓긴 바꿔 놓았는데,
적절하게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바꾼 건 4번이 되죠. 고수부지를 둔 치로 정답은 4번. 26번 외래어에 대한 순화 표현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보너스 포인트란 점수로 성공 포인트란 비결로 이 책의 포인트란 요점으로 또 하반기 사업 운용 계획의 포인트란 핵심으로 그런데 브라질 대 독일 결승전의 관전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결승전을 보는 관전의 초점 따라서 효과라기보다는 초점이라는 말로 바꿔야겠네요. 정답은 5번. 27번 밑줄 친 부분 중 순화 대상이 아닌 거 주둥이가 넓은 병을 사오느라. 자, 우리 주둥이라는 말이요. 이것이 사람의 입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는 비속어라 순화를 해야겠지만 사물의 입구 즉 병 같은 거 사물의 그 입구를 말할 때는 이건 표준어입니다. 그래서 주둥이를 잡다 병의 주둥이를 잡고 표준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이때 주둥이가 넓은 병 했을 때 주둥이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2번 골 때린다 대신에 어처구니 없다. 끝내준다 라는 말 대신에 최고다. 또 일방적으로 깨졌어 라는 말 대신에 졌어. 총대를 매다 라는 말 대신에 책임을 지다. 자, 다음 페이지 18쪽으로 갑니다. 28번 일본식 한자어로서 순화해야 할 어휘라고 했습니다. 즉 미음이죠. 노견이라는 말은 즉 이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죠? 고속도로 같은데 갓길을 노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갓길하고 길섭은 다른 말이야. 갓길하고 길섭은 다르다고. 갓길은 가장자리에 있는 길이야. 근데 길섭은 길의 가장자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길이 아니지. 길 밖에 가장자리가 길섭이고 갓길은 길 안에 가장자리에 있는 길을 갓길이라고 하는 거죠. 둘은 달라요. 다음 이제 북한 말과 글인데요. 노무현 전 정부 때까지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북한 말에 관한 왜냐면 남북이 정상회담도 하고 해서 그때 부쩍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이후 이명박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북한 말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문제에서 최소한의 것만 확인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29번에 식혜는 쌀감주가 아니라요. 밥감주예요. 식혜는 쌀감주가 아니라 밥감주. 2번이 틀렸고요. 30번에 이악스럽게라고 했어요. 이는 이악스럽다라는 말은 얼떨결에가 아니라 악착스럽게라는 의미고요. 자, 31번에 이걸로 보아 북한 언어 정책의 전제가 되는 언어의 관점은 즉 북한어는 18쪽 즉 보면은 북한에서는 어휘 정리 문제를 밑줄 쳐요. 민족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지배한다는 그런 언어 사고 지배력을 신봉하는 언어관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2번.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모두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실용적 관점을 얘기한 거죠. 32번 다음 글을 참고할 때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자, 18쪽에 있는 본문의 즉 지문을 보면 북한에서는 이른바 말다듬기 사업을 두 번째 줄 꾸준히 추진했다. 이 결과 즉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 밑줄 쳐 어휘 분야에서
즉 문법이나 또는 의문론적 분야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이 어휘 분야에서 이질적인 점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이것이 강한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자, 방금 31번에서도 풀었지만 북한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보고 또 민족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언어의 순화라고 보았다는 것이니까 목적성이 강하다.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이죠. 자, 뒤로 넘겨 20쪽 33번에 한자성어를 물었습니다. 즉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밑줄을 쳤고 이는 서로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오리무중은 뭐예요? 즉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고 백척간두는 매우 위태로운 처지고 자중질환은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중질환이라 라고 합니다. 34번 니은의 문맥적 의미 그랬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은 즉 북한어와 우리말이 어휘상 이미 많이 이질적으로 되었다. 이 점을 인정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죠. 자, 이제 현대문법 즉 21쪽 문법의 체계 1번 의문 변동에 관한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어의 의문상 특질, 즉 의문 현상은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국어에서 문법에 관련된 독해 지문은 즉 읽다가 알겠다 싶으면 멈추자고 했어요. 자, 봐요. 자음이 음절 끝에 올 때 터지지 아니하고 닫힌 상태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 끝소리는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자음과 연결될 때 또는 모음으로 시작되더라도 실질 형태소가 뒤따를 때에는 밑줄 쳐요.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아니하고 대표음으로 나게 된다. 즉 음절의 끝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고 대표음이 발음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교체 현상 혹은 중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음절의 끝소리 법칙이 일어나는 단어는 먼저 반물하고 발음을 해보면요. 반물하고 발음이 되죠. 즉 비읍이 비음,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는 비음화, 즉 자음동화 중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났고 2번 꽃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꽃이 꽃하고 먼저 대표음이 나고 다시 물과 만나서 최종적으로는 꽃물 역시 비음화가 일어나죠.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치읓이라는 즉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건 이렇게 7개인데 거기 발음될 수 없는 치읓이 왔을 때 먼저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고 그리고 자음동화가 일어난 거니까 즉 음절의 끝소리가 일어났던 건 2번이죠. 그러나 3번 굳이 할 때 굿, 디귿은 뒤에 이모음이 오면 지읒으로 첫 소리로 옮겨가 발음이 되고 이건 우리 뭐라 배웠죠? 국외음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먹고라고 했을 때 먹고라고 발음이 되면 이때 음절의 끝에는 대표음이 나는 건 아니고 본래 기억이 그대로 발음됐고 다만 이제 이렇게 안울림 소리 즉 앞에 오는 음절의 끝에 안울림 소리가 오면 뒤에 된 소리가 일어나고 이를 된소리 대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3번. 다음 A는 기역, 리을 중 어디에 속하는가? 자, 비음 앞에 오는 디귿은 예외 없이 니은으로 변한다. 이 말은 곧
즉 비음하, 즉 안울림 소리인 받침의 안울림 소리인 즉 말들이 비음, 니은, 미음, 이응을 만나면 그와 같이 니은, 미음, 이응 중 하나로 바뀌는 걸 비음하라 하죠. 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동화 현상에 속하죠. 정답 몇 번? 2번. 자, 22쪽으로 갑니다. 22쪽 4번 문제. 두음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는, 자, 우리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만 일어나고 첫 소리에 리을이 오지 못하고 첫 소리에 냐, 녀, 뇨, 뉴, 니가 오지 못하는 거, 이를 두음 법칙이라 합니다. 1번 낙어는 원래 즐거울 낙자인데 낙, 두음 법칙 적용됐고요. 또 역사할 때 즉 이는 력하는 즉 한자어가 두음에서 역하고 이응으로, 그러나 능동할 때 능은 본래가 능이라는 단어이므로 두음 법칙과는 관계없죠. 정답은 3번. 내일은 레, 올레자죠. 레하고 리을을 써야 할 자리인데 두음 법칙에 따라 네 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5번. 이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거 됐는데, 즉 제시된 독해지문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했죠. 첫 번째 줄 밑줄 쳐요.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은 7개로 한정되었다. 이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하죠. 5번. 이 글의 내용과 어긋나는 진술. 1번. 음절의 끝소리는 제한된 대표음이 있다. 그렇죠. 그 대표음 몇 개?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밤과 박은, 박과 박은 똑같이 박으로 발음된다. 그렇죠. 이렇게 겹받침이 있을 때는 하나만 소리가 되니까 박기나, 즉 형태는 달라도 소리는 그대로 똑같죠. 3번 박다라고 발음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우리 리을 기역은 기역이 원칙입니다. 박다. 4번 중화현상은 넓은 의미로 국외음화와 자음동화를 포함한다. 틀렸죠. 중화현상은 곧 뭘 말한다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을 말하고요. 국외음화나 자음동화는 넓은 의미로 동화현상에 속하죠. 5번의 정답은 4번. 6번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자, 흑하고 받침은 겹받침이 왔지만 소리는 하나만 나죠. 대표음이 일어난 거 맞고요. 닭도 겹받침이 왔지만 소리는 하나가 납니다. 그 다음 낫도 받침에는 치읓이 왔지만 대표음으로 디귿이 발음되죠. 그런데 이 시옷의 낫은 역시 대표음 뭐로 나요? 디귿으로 나죠. 시옷은 음절의 끝에서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7번. 국어의 의문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거. 1번. 펑펑하고 이와 같은 의성어나 의태어들은 모음 조화를 지키죠. 그래서 펑펑에서는 앞에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도 음성 모음. 만약에 팡 그랬다면 앞에가 양성 모음이니까 뒤에도 팡 양성 모음이겠죠. 2번. 요술장이냐 요술쟁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는 요술쟁이, 즉 현대 표준어에서는 요술쟁인데 본래는 요술장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앞에 이모음이 더와서 요술쟁이가 되면 이를 이모음 역행동화, 이와 같은 것을 이모음 역행동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는 동화작용에 속하죠. 맞고. 합리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합리를 합리라고 발음했고, 그러면 비읍이 비음 미음으로,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그럼 이건 비음화, 곧 자음동화의 일종인 비음화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7번에 바르지 않은 거 3번이죠.
국외음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외음화는 굳이, 같이, 해도지 이런 말에서 보듯이 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이나 치읓으로 발음되고 즉 하는 것을 국외음화라 하죠. 4번 로인하고 첫 소리에 로가 못 오니까 노인 이는 두음 법칙이고요. 꽃밭이라고 했을 때 꽃하고 디귿 그리고 뒤에는 된소리 밭 이러면 즉 받침에 치읓이나 티읕이 발음될 수 없으니까 디귿 대표음으로 났고요. 또한 앞에 안울림 소리가 왔으니까 뒤에서 된소리가 났죠. 따라서 이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교체와 그리고 된소리 대기인 첨가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꽃밭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의문론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형태소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